수험생 여러분, 공부 잘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날이 더워서 공부하기 참 힘드시죠? 앉아서 책을 보는 것도 시간이 오래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기 어렵고, 또 문제 풀어보면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해설 들여다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느낄 때가 많아서 자신감이 되게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는 힘든 시기를 잘 버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포기하지 않고 이 시험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각오하고 끝까지 가신 분이 결국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이 시험에 잘 볼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서 끝까지 도와드릴 생각이거든요. 여러분은 합격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시간에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는데, 이 영상 보시고 요건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게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상 음질이 되게 좋아져서 좋았다, 그런 얘기도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올라갈수록 저의 영상 실력도 차츰 좋아지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 시간에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드렸죠. 그 제도가 나오면 항상 빠지지 않고 이 제도가 같이 언급이 되는데, 어떤 제도인지 감이 오세요? 바로 일괄경무청구권입니다. 시험장 가시면 법정 지상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일괄경무청구권 문제가 나오거나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오죠. 여러분은 지난 시간에 법정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아울러 일괄경무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작하시기 전에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잘 따라오시고 끝까지 잘 힘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판례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잘 보실까요? 내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라도 그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괄경무청구권이 인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일단 포인트가 되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일괄경무청구권이라는 거죠. 일괄경무청구권. 일괄경무청구권 내용 또 한번 정리를 시켜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판례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판례 내용을 정리를 해야 시험장에서 득점하기 좋은 거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일괄경무청구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괄경무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괄경매청구권. 이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 일괄경매청구권은 나오는 상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림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은 X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이 말은 토지 위에 건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토지를 특별히 뭐라 그러죠? 나대지라고 그러죠. 나대지.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나대지를 담보로 을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준 겁니다. 즉, 갑이 땅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준 거예요.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축조하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즉,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주고 난 다음에 자기 땅 위에다가 갑이 건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문제는 갑이 을에게 빌린 돈을 갚으면 좋은데
갚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들은 토지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죠? 경매를 청구할 수 있죠. 이렇게 피담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하는 걸 특별히 무슨 경매라고 그러죠? 읽어보실까요? 이게 담보권 실행 경매라는 겁니다. 또는 임의 경매라고도 그래요.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 낙찰받은 겁니다. 그럼 이때 병이라는 사람은 언제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하게 되죠?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경락대금이 1억 원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을은 다른 사람보다 1,000만 원을 당연히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토지 경락대금 1억 원에서 을은 돈을 변제받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토지 소유자 누구예요? 병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건물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갑 소유이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지금 달라진 거예요. 그럼 이 건물 소유자 갑에게 제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제도가 갑에게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 인정이 되면 건물의 철거를 막을 수 있고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면 건물은 철거되게 되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대답은 여러분이 해보실까요? 갑에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어느 거죠? 안 된다죠. 안 된다. 왜냐하면 탁 찍으면 안 돼요. 첫 번째 요건 기억나십니까? 제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보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갑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에게 법정 지상권 인정되지 않으니까 이 건물은 결국 뭐가 돼야 돼요? 철거돼야 돼요. 철거. 그러면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는 게 일단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멀쩡한 건물이 하나 없어지는 거니까 가급적 건물의 철거를 막는 게 사회 경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해 준 제도가 이게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을은 지금 어디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토지죠. 근데 을이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을에게 허용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했고 병이라는 사람이 토지도 낙찰을 받고 건물도 낙찰을 받은 거예요. 결국 자기 땅 위에 건물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 건물에 뭘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거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권의 존재 이유도 법정 지상권하고 똑같죠. 둘 모두 무엇을 방지하기 위함이에요?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이다. 이 두 제도는 똑같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르죠? 있고 없고가 다르죠. 눈치 채셨죠? 정리가 되셨죠?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법정 지상권 문제가 되는 거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없다. 그러면 일괄경매 청구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별되시죠? 그게 포인트예요. 있고 없고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봅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다가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때 토지 저당권자는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일괄경매 청구권입니다. 대신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좀 전에 토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문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됩니다.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인 거지 이게 건물의 경락대금에서 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는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을은 어디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토지죠.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애초부터 건물에는 저당권 자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권은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건 맞는데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매도를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점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일까요? 의무일까요? 얘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즉 저당권이 설정되고 난 다음에 지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건물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위 한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합시다. 일괄 경매 청구권은 권리이다, 의무이다. 권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이게 사실 정리죠. 첫 번째 요건 읽어봅시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없을 것. 이게 중요하다겠죠. 두 번째 요건인데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다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했는데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아닙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시험은 두 번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자, 다음 좀 전에 여러분이 보셨던 아주 중요한 판례는 뭐냐면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되는 경우가 있다. 그게 좀 전에 여러분이 봤던 판례 내용입니다. 이걸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갑이 나대지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줬고 그때 토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즉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내용 잘 보기 바랍니다. 짠! 이거예요. 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설정받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지상권이라는 제도는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빌려서 쓰는 제도가 이게 지상권이에요. 즉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그 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없는 건 맞죠. 두 번째 요건이 뭐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여기는 제3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니까 이때는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음에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즉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에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병.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돈 주고 샀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을에게 일괄 경매 청구권 인정된다. 이게 여러분 좀 전에 봤던 판례 내용입니다. 즉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리고 이 판례가 계속 객관식 문제에 등장하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감정평가사 시험 문제인데요. 그럼 이 영상 이제 보셔서 아시죠? 제가 문제를 보여드리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흰색이죠. 여러분 시험장에서 본 문제랑 똑같은 겁니다. 여기 일단 일시정지를 하시고 여기서 차근차근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1분 딱 정해서 풀어보시고요. 풀고 난 다음에 해설을 차근차근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정지하시고 문제 푸시기 바랍니다. 저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러죠? 키워드 찾는 거예요. 키워드.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키워드를 잘 찾아놔야 여러분이 문제 풀기 좋죠. 두 번째, 사례 문제죠. 사례 문제는 반드시 그림을 그리면서 푸셔야 됩니다. 그림은 제가 좀 전에 그렸던 거 차근차근 따라서 여러분 그려보시면 되겠어요. 문제 읽어봅시다. 자, 다음 중, 자, 이렇게 키워드인데요. 띄워드릴게요. 다음 중 을 명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갑소유 X 토지 위에 건물이 신축된 후 을의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러면 지금 갑이 X 토지 가지고 있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돈 빌리고 저당권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는 거예요. 대신 순서를 좀 잘 보셔야 되겠죠? 먼저 기억 해볼까요? 갑이 Y 건물을 신축한 경우 을은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끊고 이 제도가 뭐죠? 나 내지의 담보로 돈 빌리고 저당권 설정해 준 사람이 건물을 축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등장되는 제도가 일괄경매청구권이죠. 즉 을은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으나 여기는 맞죠. 그 다음에 Y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 정확하게 맞죠. 토지에 대해서만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없으니까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 5죠. 5. 그리고 박스 문제가 나오면 가급적 소고 형태로 푸는 게 좋겠죠. 이 문제는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 있지 않은 건 탈락이죠. 자, 탈락시킬 만한 게 한 개밖에 없네요. 한 개밖에. 큰 영향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갑시다. Y 건물을 갑이 건축하였으나 경매 당시 제3자 소유로 된 경우 끊고 중요하죠. 아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을 것.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 갑이 건물을 축조한 건 맞는데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가 돼야 안 되죠. 을은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건 X죠. 그러면 니은 들어간 게 탈락이네요. 그럼 2번 탈락. 그 다음 5번 탈락. 자, 이제 마지막 D급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Y 건물이 X 토지의 지상권자인 병에 의해 건축되었다가 그러니까 다른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다는 얘기죠. 이때는 일괄경매 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에 엄청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갑이 Y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즉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는 거나 똑같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을은 Y 건물에 대한 경매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럼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기억하고 이렇게 골라야 되겠죠. 이 문제가 일괄경매 청구권 문제 중에 가장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면 여러분이 더 이상 공부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괄경매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법정 지상권과의 비교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괄경매 청구권의 요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없을 것. 그리고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고 있을 것. 다만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괄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해서는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공부는 뿌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한 내용이라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민법을 재밌게
합격을 빠르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